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황병서, 그다음에 김양권, 김정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위의 측에 있는 이 두 사람이 기분 같아서는 차고 나가고 싶겠죠. 근데 정말 차고 나갔다가 계속 방송 왕왕왕 떠들고, 제가 알기엔 11개의 그런 고착식 48개의 스피커를 다룬 그 확성기 외에 이동식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우리도. 네, 알겠습니다. 예, 이동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 정말 잘못하면 죽죠, 김양권. 그러니까 그렇고, 저는 우리 네. 김관진 실장이나 우리 홍영표 장관 같은 경우, 만약 김양권이 저렇게, 야, 우리 저기 지연 말단적인 거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큰 틀에서 논의하고 방송만 준다라, 두 가지 발견했어요. 네. 방송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렇죠. 방송 이번에 이렇게 센지는 몰랐는데. 확실하게 발견했어. 방송이 아킬레스건에다가 방송 더하기 앞으로 전광판 더하기 이제 전단까지 발견했고, 둘째는 그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김양권 우리 황병서 동지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 말씀이. 지연 말단적인 그 방송 같은 데 매달리지 말고 북핵 문제를 얘기합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미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얘기하면서 북한이 핵만 포기하고 북한이 핵만 제거한다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돈도 부고, 우리 서방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국교 정상화해서 돈을 갖다 퍼부어서 정말 북한이 잘 살 수 있고 인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고, 그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고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김양권 비서, 황병수 동지, 무슨 방송 같은 거는 지연 말단적인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빨리 그 윗분을 갖다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크게 나가야죠. 확성기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청취자에게 하는 방송을 뜻하는데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남북 간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은 왜 그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부분 심리전을 이용한 방송입니다. 주로 단파나 중파를 이용해 방송하는데 확성기를 이용해 방송되기도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04년 북한 측의 요구로 중단되었는데요.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냉랭해지자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지역 등 11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파주 인근의 DMZ에서 북한군 목함 지뢰로 우리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자 10일 DMZ 서부와 중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15일 공개 경고장을 통해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는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 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일 북한은 서부 전선을 포격 도발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이유는 대북 심리전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정권의 세습과 비리, 북한 군부 인물 처형, 독재 권력에 대한 부도덕성 등을 알리고 그 외 스포츠 국제사회 소식, 날씨 정보, 대중가요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낮에는 약 10km, 밤에는 약 24km 밖까지 소리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군뿐 아니라 개성의 주민들 역시 방송을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민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설악산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쌍방 확성기 방송 활동을 포함한 모든 선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근로자들의 노예 노동 등 북조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다도와 자유 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믿는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방송이 재개됐다 중단된 이후 5개월 만으로 최전방 지역 모두 10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지난번과 다른 점은 바로 전면 재개라는 부분인데 시간대별로 혹은 지역별로 시행됐던 것과는 다릅니다. 북한은 과거 대북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며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인데요. 북은 최고 지도자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겨 강경 대응을 할지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재개로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의 도발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MZ 관련된 군사 도발을 갖다가 이제 자제하자 이런 취지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북 확성기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북 확성기가 포함되는 겁니까? 대북 확성기 철거를 포함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황장관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역시 통일부 그럼 협의도 안 장관께서- 하셨습니까 사전에? 그러면 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실 때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예를 들어서 관계부처 장관이라 하면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협의를 안 하고 발표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교부 장관은 빠지셨나요 거기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중단한다라고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일단 저희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뭐 어떤 것이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현재까지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가 분명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북 확성기가 그 베를린 구상에서 발표한 휴전협정 64주년의 이달 27기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적 대응을 준자하자는 내용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북한의 반응도 보면서 또 여러 당연히 상황을 포함되는 내용 살피면서 아니겠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사실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왔어요. 발전시켜 왔어요. 근데 우리 26년 동안 우리는 사실 북한의 폭탄 대 우리의 규탄 대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11년 동안에 북한이 2006년도에 10월 9일 1차 핵실험이고 나서 지금 5차례 핵실험을 했죠. 또 수십 차례의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무력도발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국회에서 모여서 결의안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채택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무용지물로 다 끝난 것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 7월 4일 날 사실상 ICBM 성공, 발사.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말폭탄 대 핵폭탄의 대결이었어요, 사실. 그 와중에 그나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대북 확성기인데 그 말폭탄만저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이제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항의할 수단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핵폭탄을 갖던지 뭐 사세 결단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27년 동안 26년 동안 그렇게 수십 차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으면 됐지. 이제 우리도 사세 결단할 때 됐다. 끊임없이 북한은 저렇게 핵과 미사일 고도화시키고 그 위협이 우리 코앞 현실로 닥쳐왔는데 매일 말로만 이렇게 규탄. 그나마 말폭탄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저는
우리도 좀 강력한 정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접근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김정은의 저 독주는 막을 수 없다.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